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으며 1% 이상 상승했고 또 22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수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5% 오르면서 65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의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추가 관세 우려 등 경제를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도 오르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너무 오른 버블이라며 집값이 폭락할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 위원장은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0%인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비정상적인 가격이 정상화되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7일부터 올라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 코픽스가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여기에 연동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됨에 따라 은행권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밤이면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설 매매 달인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 정보도 나눠보시고요. 또 평소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번호 02786-10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에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보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이죠.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알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반도체에 대한 집중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장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반등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주들이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증권업계에서는 지금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등 이어지면서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죠. 물론 최근 주가의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경기 민감주로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체크해보면 좋겠네요. 이어서 인아싸 소식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싸일 수도 있고 아싸일 수도 있고 좀 혼재된 그런 상황에 처해진 업종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대북 관련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북 관련주들이요. 오늘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상황 속에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늘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는데 이 같은 소식에 따라서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또 다른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에서는 선제적 대북 제재 완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여기에 비건 특별대표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을 내놓지 않자 투자자들 곧바로 돌아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흔들렸던 인아싸 소식 그리고 대북 관련주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아싸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그래도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성공을 했고 게다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에 있어서도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셨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금과 리츠에서 이제는 그 자산이 이동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구리와 반도체 등 위험 자산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조심하자는 의견 계속해서 앞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또 다른 증시의 방향성,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위험 자산의 상승폭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인싸, 아싸적인 측면 모두 탄탄하게 대응책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불사, 우리 주식시장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역사적인 저점에 다다른 건설주, 그런데 이제 출구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정부의 발표를 좀 들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서 건설 업종이 다시 한번 하락 모멘텀을 맞이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적인 규제가 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풀이인데요. 따라서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안 그래도 이 저평가 구간, 저평가의 상태를 쭉 이어왔던 이러한 건설업주가 다시 한번 투심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의 시선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대응책을 잘 마련해 갈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좀 다채롭게 준비했는데요. 꼼꼼하게 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나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인싸 아싸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반도체 업황 기대감으로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이뤄질 또 실적 전망에 이어서 아직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대북 관련주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북미 관계의 가시적인 진전 없이는 회복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위험 자산인 구리 반도체주가 뜨고 있는데요. 좀 갑작스럽게 등장한 그 호재로 인해서 지금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꿈틀대지만 아직 무역 협상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더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해서 건설주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부동산 업황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출구가 안 보인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역시 저희가 계속해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가장 먼저 다룰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대북주가 오르다가 이제 말았던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일단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 내용을 담은 어떠한 그런 결의안을 한번 제출하게 되면서 이 풀어질 것 같았던 대북주가 또다시 하락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반적으로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 호재와 악재가 좀 혼재된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북 관련주들은 이제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당분간은 이 북미 관계의 어떠한 가시적인 진전 없이는 회복이 좀 불투명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해보겠고요. 최근 이제 미국의 비건 대표가 이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는 데 힘입어서 대북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탄 상황인데 이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 현재 말았습니다. 이 하락 모멘텀의 관건은 이 비건 특별대표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을 내놓지 않자 이제 곧바로 실명 매물이 좀 출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북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기록한 이제 고점 대비 절반 이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굉장히 과대낙폭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기술적으로만 보기에는 이 대북 관련주들은 사실상 이슈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결정되는 경우가 좀 다반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시장 흐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분간 안 좋다고 하면 지금 대북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야 하는 뭐 대책 같은 게 이런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대북주가 다시 한번 조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가 좀 진전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런 여부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네. 지금 사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술적 과대 낙폭이라고 이제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하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아직 그런 불확실한 요소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북미 관계를 좀 낚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또다시 이제 북미 대화가 또 재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당시 기록했던 이제 고점 수준까지 회복하기에는 조금 쉽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북한 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대화 재개 후 실제 이런 수혜나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됐을 때 반등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신규 매수를 하셔도 적합하다라고 조금 보겠고요. 우선적으로는 일단 가장 문제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인데 너무 낙담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눈이 잘 아시겠지만 대북주라는 거는 테마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슈가 없으면은 네. 하락도 금방 하기 마련이지만 상승할 때도 굉장히 이제 빠른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슈만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번에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네, 반등하시는 거 보고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셔서 네,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대응 방안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이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건설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오를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요새 부동산 대책이 워낙 엄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건설주가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언습하고 있는데 대표님, 아니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뭐 충분히 많이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과대낙폭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네, 상승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조금 보겠고요. 일단 건설업종이 지난 이제 16일자에 발표된 어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다시 한번 또 하락적인 모멘텀 부분이 네,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번 방안의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추가 규제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시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 저평가 상태에 머물던 건설업종의 투자 심리가 이제 더욱더 하락 쪽으로 좀 기울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코스피 시장 내에서 이 건설업종의 이 PBR 밸류에이션이 현재 0.62배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지난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당시 0.68배 수준보다도 더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심각한데 오히려 지금이 이제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여기서 단순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건지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건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조금 보겠습니다. 이 저평가라는 이야기는 일단 상승 모멘텀은 네,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그에 비해서 가격대가 낮다라는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는데 가격대가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락 모멘텀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저히 낮은 가격에도 네,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살짝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 방안은 이제 LTV라든지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한 어떤 그 대출 규제부터 이런 분양가 상한제 등등 이제 갖가지 규제들이 이제 총망라되어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이후 이 건설업과 코스피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격차가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주요 건설사의 주가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지금 저점 부근에 좀 다다른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번 발표로 이제 정부가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언제든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은 이 건설업종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주택의 어떤 그 신규 신축이라든지 네, 정비 사업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내년 2020년 4월 이후 서울 지역의 그 주택 공급 축소가 좀 불가피해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 건설사들의 신규 공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신규 주택 수주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겠고요. 일단 부동산 규제는 건설업의 투자 심리 분명히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있지만 꼭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특히 이제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의 그런 발주 일정이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는데 이 해외 수주 모멘텀이 앞으로 굉장히 좀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 나서 그때 이제 반등할 때 이제 사셔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우선적으로 조금 신규 매수는 보류하시는 게 좋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신규 매수보다는 반등의 조짐이 보일 때 그때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이슬이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을 뒤섞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장에서의 인사 종목은 과연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이 삼성전자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상승 모멘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요즘인데다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또 상향 조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있어서도 빨간불을 켜게 할 수 있었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에서도 많이 담은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삼성전자, 그리고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SK하이닉스 역시 함께 동반 많이 담았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3거래일 연속 이 두 종목이요 모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워내는 모습이 지금 이 차트상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종가 좀 보겠습니다. 거의 4% 가까운 이 급등 보이면서요. 2,000원 올랐네요. 56,700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함께 살펴보면요. 역시 사흘째 계속해서 이 신고가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 나타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 가까운 큰 급등세 보이면서 4,200원 오르며 92,800원까지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내년의 실적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더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니언스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 오늘장 특징주이겠는데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죠. 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을 이끌면서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리포트에 힘입어서 좋은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창립 후에 13년 동안이요.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또 지니언스가 NH농협은행의 기업용 단말 보안 솔루션 구축 사업주로 선정돼서 수주를 받은 것도 긍정적인 영향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받아가면서 오늘 지니언스가요 20% 가까운 큰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장 후반에 들어서는 6,000원 선을 뛰어넘는 모습도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5,610원으로 크게 양봉 그려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오늘 또 특례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하게 된 상장 첫날을 맞이한 신테카 바이오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신약 개발 그리고 정밀 의료 서비스를 영위하는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첫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늘 10% 넘게 11.71% 뛰어오르 면서요. 신테카 바이오 공모가를 훨씬 웃돌며 1,750원 오르면서 오늘 양봉 기록했습니다. 16,7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오전장에는 18,000원까지 뛰어넘는 모습도 체크가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 좀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셀트리온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이 제네릭 11개 품목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굉장한 호재로서 또 작용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함께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장에서 이러한 이슈 가져가게 되면서 장 후반 들어서 쭉쭉쭉쭉 그 오름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오늘 5%대 넘는 그러한 큰 급등세 보이면서요. 9,000원 올랐네요. 17만 9천원까지 올라온 셀트리온 확인이 됐는데요. 셀트리온이 이런 호재를 갖고 있으니 삼형제 안 살펴볼 수가 없겠는데요. 삼형제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그려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보시면 6%대 강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빨간불 강하게 키워내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처셀 좀 보시겠는데요. 사실 네이처셀이 대표 이슈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끼게 되면서 그동안 좀 보합세를 이끌어오다가 오늘장 들어서 좀 급락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바로 어제였는데요. 이 주주명부 폐쇄를 공시하면서 매도세가 많이 몰리게 됐습니다. 보통 주주명부 폐쇄 공시는 배당 수령을 좀 받고자 매수세가 오히려 몰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한 시그널로 알고 있는데 네이처셀의 경우는 대표의 악재가 어느 정도 껴져 있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공시 전해지게 되면서요. 오전장 들어서 낙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거의 2,000원 가까이 무너지는 모습이 그려졌고요. 계속해서 쭉쭉쭉쭉 그 보합권 유지했습니다. 10.43% 낙폭 크게 키워가면서 7,040원까지 내려온 네이처셀 확인하셨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핫한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비교해드렸는데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언스가 보안솔루션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또 오늘 상장 첫날을 맞은 신테카 바이오도 아주 성적표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다 호재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오늘도 정말 궁금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슬희 전문가님, 자,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제가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았는데 일단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일단 지수 따라가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기업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한 지니언스라는 종목을 조금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 지니어스는 이 지니어스라는 회사는 보안 소프트웨어 이제 관련 업체인데요. 이 지니어스는 이제 네트워크 접근 제어,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로 지금 현재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창립 후에 13년 동안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던 굉장히 성장성이 이미 입증이 되었던 기업인데요.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보안업계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10%입니다. 근데 이 지니언스의 영업이익률은 약 20% 정도로 시장 평균치의 약 2배 정도를 넘어가는 수치니만큼 굉장히 좀 우량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연간 평균 성장률이 최근 5년간 약 45% 정도로 그동안 주가가 왜 상승을 못했었나 의문이 들 만큼 이 모멘텀적으로는 굉장히 좀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농협은행의 이 기업용 단말 솔루션 구축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수주를 받은 것도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단말 보안 솔루션 시장 규모도 앞으로는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조금 보겠습니다. 규모적으로 봤을 때 2020년까지 이제 15억 달러 규모로 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이 보안 솔루션 시장은 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 대비 훨씬 더 높은 마진율로 이 지니언스의 외형 성장을 좀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 13년 동안 흑자 회사였고 연평균 이제 45% 성장해왔던 기업이 이제 정체된 것이 아닌 또 다른 매출 상승처를 발견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굉장히 뚜렷한 회사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 일단 오늘자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단기 매물대는 일단 오늘 굉장히 좀 크게 돌파를 한 모습이겠고요. 이 의미는 이제 1차적으로 단기 저항대는 일단 슈팅을 했다. 이 의미는 되겠는데 다만 2차 저항대를 뚫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오늘 장중에 한번 슈팅은 나왔었습니다만 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윗꼬리를 메워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오늘 이제 상장 이래 최고의 거래량을 갱신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굉장히 강하다라고도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이 2차 저항대인 5,800원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 시에는 1차적으로 6,6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니어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13년간 지속된 흑자 탄탄한 기업인데 거기에 보안 솔루션 성장 기대감과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꼼꼼하기로 소문난 우리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스탁세일즈 종목 상담 또 함께 하시고 종목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세일즈 하는 동안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들 접수받고 있는데요. 어디로 전화하는 거였지? 어디로 문자 보내는 거였지?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마구마구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으셔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아주 또 산찬하게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음날 열리는 이 방송에서 또 공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제 저희 쪽으로 상담 연락 주셨던 분들 중에서 추첨을 진행했는데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8181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목 상담 문자, 연락 많이 주세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종목이 과연 어떠한 흐름 이어갔는지 화면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요. 한글과 컴퓨터 가지고 나와주셨죠. 2%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함께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슬이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 지금 포트폴리오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네요. 또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도 있고 해서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성 TNS가 10월 18일에 편입을 한 이후에 최고가 22,2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40% 넘는 수익률 계속해서 챙겨가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2위는 에이스테크가 정말 에이스가 됐네요. 12월 4일에 편입이 돼서 8,040원 최고가 터치를 하게 되면서 20% 넘게 수익률 지금 짱짱하게 챙겨가고 있고요. 3위는 경동나비엔, 4위가 인트론바이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5위까지 차지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실 종목도 과연 이 베스트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께서는 거래대금을 이용한 급등주 선취매의 1인자시죠. 자, 함께 보도록 할까요? 와, 건설주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투자 포인트,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있길래 가져와 주셨을까요? 먼저 네 글자인데요. 이 건설 장비를 제조하고 또 마케팅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주요 제품이 굴삭기라고 하네요. 여러분 굴삭기 하면 또 어떤 기업들 생각나시나요? 근데 이 기업이 또 해외 법인을 짱짱하게 가져가고 있고 특히 북미에서의 매출액의 70%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네 글자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그리고 건설주 어떠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기에 가지고 와 주셨을지 잠시 후 스탁세일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도 전화와 문자 접수받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 모두 아시죠? 마구마구 연락 주세요. 이슬이 전문가와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이슬이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두산밥켓입니다. 이 두산밥켓은 건설 장비의 설계와 제조, 마케팅 등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은 너무 좁다 하면서 유럽 진출에 더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두산밥켓 더 성장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어. 아까도 제가 일단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노다지 같은 종목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최근 이 두산마켓에서 이 체코 공장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긍정적인 업황과 또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앞으로 좀 견조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산마켓의 체코 공장 생산량은 이제 건설 경기 호조로 이제 2014년 1만 1,000대에서 연간 2만 1,000대로 연평균 이제 14% 정도 가량의 성장세를 나타내는 중인데요. 앞으로 여기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규 모멘텀으로서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두산마켓은 일단 그 건설기계 제조 유통업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유럽 건설 경기는 이 유럽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라든지 금리 인하로 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서도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소형 건설기계 시장은 연평균 약 7% 정도 가량 상승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랑 완전히 좀 반대적인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두산마켓은 그러한 틈새 시장을 좀 파고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유럽의 그런 법인 비용 감축에 따라서 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약 1%에서 3%였던 그런 영업이익률이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5% 정도 가량으로 상승을 하면서 올해까지 이제 신제품 출시 없이 시장 성장률을 좀 웃도는 그런 성적을 좀 달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 경기 정황을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다시 조금 살아나보려고 하고 있는 추세긴 하나 그동안 이제 국내 시장의 한계를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보여준 모습의 어떤 증표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하면서 그 안에서도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또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마켓 사실 국내 부동산 시장, 건설 경기 시장이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유럽 시장 진출을 하면서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산마켓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저 멀리요 체코에서 센터를 설립하고요 또 기술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또 유럽 시장의 진출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최근 이노베이션 센터를 또 설립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 G2 엔진이 좀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이 G2 엔진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소형 엔진으로서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이런 효율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라고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G2 엔진은 강화가 이제 우호적인 시장 성장률의 원인으로 또 잡히게 되면서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이라든지 해외 각지에서 도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첫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바로 이 이노베이션 센터의 첫 신제품의 컴팩트 로더가 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컴팩트 로더는 이제 유럽에서 미니 굴착기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이 소형 건설기이기 때문에 기존 200개의 유럽이라든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딜러망을 활용하면서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약 10% 정도 또 성장한 5,389억 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게다가 이제 선진국의 그런 건설 경기 호황은 저렴한 금리를 통해 또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매출 확대와 또 더불어서 2022년부터는 영업이익에 또 기여가 될 전망이겠습니다. 네.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을 통해서 또 내년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고 G2 엔진을 도입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성장성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두산마켓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도 있었고 또 뭐 제조업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진출한 두산마켓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드는데요. 제 예상이 맞나요, 전문가님? 네, 이제 미국의 경기 기반으로 봤을 때 시적 개선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제는 이 종목이 또 고배당주로까지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최근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슈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미국의 조경 장비 전문 업체로부터 이런 제로 턴모어라는 사업을 또 인수하는 또 계약을 체결한 소식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컴팩트 일로더의 신규 제품 출시도 성장이 앞으로 기여할 좀 전망이다라고 보겠고요.
네, 한마디로 좀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많이 발휘될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건설 장비가 이제 시장 대비 이제 상대적으로 업황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농경 분야로까지 라인업이 확대가 되면서 유럽이라든지 이제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매출 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 기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외 기반으로서 앞으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두산밖에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면은 앞으로 해외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놓치면 안 되겠죠?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갑니다. 네, 이슬이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다름 아닌 두산 바켓이었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판넬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정리 도와드릴게요.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요, 이 굴착기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건설 장비 제조하고 하고 있죠, 설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라운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유럽 시장에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유럽 시장의 건설 경기가 굉장히 호조래요. 따라서 소형 건설 기계에 있어서도 그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이 부분 성장성과 수익성 함께 기대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이게 체코에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새로운 신제품까지 또 개발을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G2 엔진까지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모멘텀 짱짱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미국의 경기가요, 정말 부러울 만큼 굉장히 지금 좋게 되고 있어요. 주가도 상승 랠리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듯 미국에 있어서의 경기 호전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바켓이 또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거의 북미 쪽에서의 매출액이 두산 바켓에게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호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께 제가 좀 날카롭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네, 건설주라든지 이렇게 건설 기계 관련 주들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도 섹터별로 수급에 있어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렇게 보면은 또 상승하는데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봐야 할 것이 무궁무진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 건설주들 이제 그동안 해외 수주 감축이라든지 굉장히 국내 건설의 확장의 어떤 한계성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 두산 바켓 또한 이 영역에서 굉장히 좀 국한되었더라면 사실상 추천을 조금 안 드렸을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좀 승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좀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적으로 연결만 된다면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매력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히려 해외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그게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격 전략 세울 수 있을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 차트 보시게 되시면요. 주봉을 보시게 되시면 이 종목군은 사실 지수의 영향보다는 개별적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8월 달에는 이제 코스피가 189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540포인트까지 하락할 때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했던 종목군인데요. 그래서 지수를 주로 보시기보다는 개별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그런 1차 합의안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겠고요. 현재 단기 저항선인 33,35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눌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돌파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했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34,600원대를 강하게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 상승 추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7,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강한 지지 라인 대인 또 31,2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저항선을 넘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두산마켓 글로벌리하게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한번 우리가 두드려봐도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판넬로 정리했습니다. 매수가 시초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4,000원 부근대를 잘 넘어서면 1차적인 직전 고점인 목표가 37,000원 부근도 충분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지지선 강하게 받쳐지고 있는 31,200원 부근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두산마켓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전화 연결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요. 아, 현대에너지솔루션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50%고요. 18,050원인데 너무 빠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감기가 아이고, 많이 가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자, 매수가 18,050원에 비중 50%신데요. 저희가 그 스트레스 날릴 수 있도록 이슬이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말 긍정적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일단 신규주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공략법이 조금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공모가가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000원대로 시작을 했는데 보통 신규 상장주가 이런 우상향 패턴으로 계속 그리게 된다면 이 공모가를 넘어선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일단 상장 첫날에는 일단 윗골이 달리면서 굉장히 조금 급등을 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레이라는 종목군이 지금 보이실 건데요. 이 종목도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쭉 우상향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공모가를 상회할 만큼의 어떤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공모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차라리 여기서 이게 조금 더 오른다고 할지라도 종목 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내 손절을 잘못하시게 되시면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랑풍선이라는 종목군이 첫날에 이제 신규 상장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이 공모가를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잔존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그런 공모가 이상을 상회할 수 있는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조금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장도 또 오르고 있고 더 이제 그런 주도 섹터로서 올라갈 수 있는 내년에 굉장히 좀 좋은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일단 여기서 조금 손절을 해주시고 주도 섹터로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저기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하면 되나요? 네, 매도가 얼마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일단 상승 흐름은 한 번 탔죠. 이거는 좀 단기 반등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눌림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왔을 때 이때 네. 조금 손실을 줄이시면서 교체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5,500원에서 16,000원은 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또 지수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네네. 네, 충분히 올 수 다시 있다고 한번 봅니다. 제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네네, 아쉽지만 감사합니다. 네, 공모까지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서요. 종목 네네. 교체를 제시해 주셨고요. 만약에 손절하신다면 15,5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라올 때 그때 좀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에 이어서요. 두 번째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정보 반갑습니다. 때문에 네, 연락 주셨나요? 더구전자라고. 아, 네. 거구전자요? 네, 8,000원에 100%거든요. 네, 매수가 8,000원에 비중은 100%라고 하셨어요. 예, 올인하셨는데 그래도 소폭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네. 좀 갖고 가셔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이슬이 전문가니까 연락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일단 정말 좋은 종목군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유관상으로만 보셔도 일단 굉장히 조금 우상향 패턴을 그려왔던 종목군이고 게다가 전망성도 지금 굉장히 조금 밝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코스닥 지수가 8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런 추세를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것은 네, 굉장히 조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우선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내년까지도 좀 보셔도 좋다라고 보는 게 올해 이제 이 무선 이어폰이 이제 굉장히 조금 소비자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내년까지 늘 거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요. 현재 네. 지금 매출액이 이제 50억에서 약 60억 정도 사이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2배 이상 네,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조금 전망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고점이 현재 지금 8,570원대인데 여기를 지금 강하게 돌파한 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터치는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걸로 보이겠고요. 만약에 이 전고점인 8,5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준다면은 네, 9,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종목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일단 9,000원 구간대 왔을 때 그 시장 흐름에 맞춰서 또 여기서 입절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더 들고 가셔야 될지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은 네, 또 시장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버님. 네. 더구전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네. 실적이 뒷받침 주기 때문에 우상향 그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9,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또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캐스터 문자 상담 지금 시작해 주세요. 네,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목 고민들 지금 많이 모아져 있는데요. 먼저 좀 보내주신 분께 종목 상담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5327님이십니다. 유니셈 여쭤봐 주셨는데요. 유니셈을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반도체 장비주로서요. 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요. 자, 유니셈 매수가는 4,480원에 비중은 30%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요. 먼저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유니셈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 가져갈까요? 네, 반도체는 뭐 다 아시겠지만 내년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단 물려 계신 게 아니라 또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쭉 들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가장 강한 저항대 구간이 5,000원대를 오늘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겠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봤을 때는 5,500원 선도 네, 강하게 돌파할 시에는 네, 6,000원까지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니셈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홀드해 가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6,000원까지 또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한번 볼까요? 현대바이오 여쭤봐 주셨는데요. 끝자리 번호 9389님이십니다. 16,800원에 비중이 60%대예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이고, 현대바이오가 13,900원
2,900원으로 어제 이어서 또 내려온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현대바이오가 빨리 힘을 내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우선 이 종목을 장기로 보시는지 단기로 보시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뭐 재료 소멸이라든지 악재로 인해서 뭐 추세가 이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조금 길게 보시게 되시면 현재 지금 박스권 안에서 굉장히 좀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상단 하단만 정확하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 15,000원대를 다시 한번 또 터치하고 돌파할 시에는 17,5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거에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갈 시에는 손절가는 일단 12,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적으로는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15,000원까지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17,5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의 상하단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함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